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학 개론 마지막 시간에 공지드렸던 것처럼 다쿠대학 겨울 계절학기 두 번째 2탄 떡매학 개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떡매학 개론은 2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강의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영상은 떡매학 개론의 오리엔테이션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내용들의 강의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의 강의 목표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강의 목표는 간단하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떡메모지를 잘 활용하자. 길게 써놨는데 되지도 않는 대학교 강의 계획서를 다시 기억을 떠올려 가면서 본 강의에서는 약간 이렇게 보통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넣어봤는데 짧게 요약을 하자면 그냥 떡메모지를 많이 쓰고 잘 쓰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떡메모지를 잘 사자.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떡메모지라고 하면은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저명한 다꾸 꾸미는 것과 관련된 사상가가 한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자꾸 다꾸다 선생님이 혹시 아실까요? 그 철학자 중에서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못돼 처먹은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상한 말을 빙빙 돌려서 길게 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꾸다 자꾸 다꾸를 하는 자꾸 다꾸 선생님께서 떡메모지는 최소 50장부터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떡메모지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일단 최소 50장부터라는 소리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띵으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번개장터나 막 뭐 당근 이런 데서 그 소분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께서 그 떡메모지를 딱 그 본품을 구매하면은 떡메모지는 최소 50장부터 시작을 하고 대개는 보통 100장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팔잖아요. 그리고도 가격이 스티커나 마테에 비해서 장수로 따졌을 때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거부 반응 없이 그냥 이 정도 가격? 그럼 나 사야지. 약간 요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한 가지 간과하고 계시는 거는 떡메모지가 장수가 많고 그리고 대개는 부피도 되게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그 집에 배송이 돼서 오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책상 서랍 어딘가 혹은 여러분들이 쓰는 뭐 트롤리나 이런 거 어딘가에 딱 꽂아 넣는 순간 생각보다 훨씬 더 부피 차지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더 여러분들이 쓰는 속도에 비해서 그 메모지가 줄어드는 그 부피가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공간 차지를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강에서는 이런 것부터 먼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약간 재창을 하셔야 돼요. 그 유명한 NBA 농구 선수 중에서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이 시킨다라고 말을 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키가 아니고 농구를 키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하는 거다라는 그런 뜻인데 떡매는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떡매는 가슴이 시키는 곳으로 가면 안 돼요. 떡매는 머리가 시키는 곳으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가장 오랜 기간 묵어야 할 친구는 마테도 아니고 스티커도 아니고 떡매예요. 떡매를 적어도 2주 이상은 숙성을 시켜서 구매를 하셔야 내가 후회 없는 구매를 한다. 약간 요런 구매가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장바구니에 오래 묵히는 친구들은 보통 비싼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비싼 스티커 혹은 비싼 마스킹 테이프 이런 친구들을 여러분들께서 장바구니에다가 많이 오래 숙성을 시켰다가 결국에는 구매를 하시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떡매도 너무 이렇게 100으로 나눠서 가격이 싸다고 이것저것 다 구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떡매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강에서는 그런 떡매를 구매할 때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배울 거고요. 그래서 도대체 현명하게 구매하는 소비란 무엇인지, 떡매 소비란 무엇인지, 그리고 떡메모지가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되면은 조금 합리적인 가격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생각입니다. 떡메모지는 크기에 따라서 제작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이다 그렇지만, 네, 각 크기마다 단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런 어느 정도 선이 뭔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선은 아니고요. 그냥 제 기준에 제가 떡매를 구매할 때 한 요 정도 가격 선이면은 저는 구매를 했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태학 개론하고 다르게 일단 구매에 관련된 걸 제가 첫 번째 강의로 먼저 뺐어요. 그 이유는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제가 그 댓글을 하나하나 다 보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매우 드릉드릉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떡매학 개론 강의는 아무래도 무분별하지 않은 소비, 분별하는 소비가 목적인, 네,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릉드릉 하실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이게 속박을 가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구매와 관련된 강의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를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 내가 정말 구매를 하고 싶다 하는 메모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죠? 장바구니에다 넣으시고 묵히신 다음에 구매를, 네, 하시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한번 강의의 실습을 한번 2월 한 달 동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네, 그래서 네, 떡매 구매는 가슴이 아닌 머리가 시킨다가 첫 번째 강의 주제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떡매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미술하시는 분들께는 매우 극혐하실 사고 발상의 전환, 네, 사고의 전환, 네, 그런 것인데요. 과학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뭔가 익숙하실 패러다임 시프트를 감히 떡메모지에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과학자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이론 사상가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세상에 뭔가 법칙이 바꾸려면 그 법칙이 찬찬히 소멸하거나 혹은 찬찬히 뭔가 바꿔지는, 네,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이 딱 나와서 그 전 패러다임을 대체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확 바뀌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기억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3학년 때 EBS 지문에 이 패러다임 시프트에 관한 비문학 지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외웠어야 됐어요. 제 시대에는. 네, 라떼는 그거를 외웠어야 됐었습니다. 멍청하게도 그 수능에서 EBS 지문을 그대로 낸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그거를 외운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유심 있게 읽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는 떡매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떡메모지는 마테나 스티커는 다꾸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네, 그런 요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떡메모지 같은 경우는 다꾸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꾸를 꾸미실 때 떡메모지를 쓰는 빈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약간 그런 식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다꾸에 적용이 되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2강에서 함께 뭔가 떡매에 대한 패러다임이라는 큰 뭐 타이틀을 넣었지만 그냥 웃자고 갖고 온 것이고요. 자꾸 데리다처럼 네, 웃자고 갖고 온 것이고 그냥 별거 없고 닦고 할 때 떡매를 많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네,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3강부터는 배치에 대한 것들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건데요. 뭔가 마테라고 하면은 뭔가 이거를 꼭 구매하세요. 혹은 이 마테가 정말 정말 좋습니다. 라고 말을 제가 확 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스킹 테이프가 많아요. 근데 떡매라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취향을 타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가진 떡매 중에서 여러분한테 이 떡매는 무조건 필수로 구매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만한 떡매가 없어요. 사실은 네,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떡메모지의 뭔가 좋은 뭐 브랜드 혹은 좋은 종류 혹은 뭐 좋은 떡메모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떡메모지를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다 배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배치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는 것이 네, 여러분들의 책상 서랍에 공간 차지를 하고 있고 잠들어 있는 네, 그런 떡메모지를 활용하는, 써먹는, 한 장 한 장 소진을 하는 네,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3강부터 5강까지는 전부 떡메모지 배치에 대한 그런 강의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크기에 따른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레이아웃으로 배울 것이고요. 네, 그리고 4강에서는 색깔에 따라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보통 깔맞춤이라고 많이 하는데 메모지를 너무 깔맞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여러분의 페이지가 굉장히 지루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하면서 어떻게 컬러를 사용을 해서 메모지를 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5번째 강의에서는 종류에 따른 메모지 배치를 배울 예정입니다. 여기서 종류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가 종류가 될 수 있죠? 뭐 메모지 크기 혹은 메모지 색상? 근데 그건 아까 이전에 다 나왔던 그런 것들이고, 메모지의 디자인에 따른 디자인 종류에 따른 메모지 배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6강은 마테학개론과 마찬가지로 종강을 하면서 최종 과제를 내드리고, 그리고 라이브가 있을 예정인데 떡매학 개론의 최종 과제 같은 경우는 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진 떡매 중에 여러분들께 이거 꼭 구매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만한 그런 떡매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과제는 마테학 개론처럼 뭔가 이메일로 과제를 받거나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냥 최종 과제를 여러분들께 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각자 한번 다이어리 페이지에다가 그 과제를 통해서 꾸며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테학 개론처럼 역시나 라이브로 진행될 예정이고, 이 라이브에서 제가 잘 쓰고 있는 메모지를 보여드리기는 할 텐데, 근데 그 메모지가 정답은 또 아닌지라, 그 메모지가 왕도는 또 아닌지라, 여러분들께서 구매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또 막 가슴이 시킬 거예요. 아니, 이걸 쓰고 계시다니 정말 사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슴이 두근두근 할 테지만, 자꾸 데리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지는 최소 50장부터고, 제가 1강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메모지는 가슴이 아니고 머리가 시키는 걸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의 장바구니에다 넣어두시고 3월이 되면은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마테학 개론처럼 엄청 이렇게 뭔가 6강으로 딱 구성을 해봤는데요. 뭔가 처음에 6강으로 했으니까 두 번째에도 뭔가 6개의 강의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한번 이렇게 나눠봤는데, 섹션을 사실 마테학보다 훨씬 더 강의가 컴팩트할 예정이고요. 굉장히 뭔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만한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고 짧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떡메모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왕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왕도입니다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떡메모지 질을 판단하는 기준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종이 뭐 무게 정도? 근데 종이 무게도요, 여러분. 얇은 떡메모지가 또 쓰기 좋은 그런 다꾸가 있고요. 두꺼운 떡메모지가 쓰기 좋은 다꾸가 있어서 종이가 두껍다고 해서 그 종이 평량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꼭 또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떡메모지는 정말 정말 개인적인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인데, 근데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옳은 그 길에 쓸데없이 구매하는 떡매가 끼어들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옳은 길에서 구매한 떡메모지를 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학 개론이랑 똑같이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에다가 댓글로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은 조교가 네, 수강 체크를 하기 때문에요. 네, 이어지는 강의에서도 전부 댓글과 좋아요로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네, 매 강의마다 또 과제가 있을 예정이니까 네, 그 과제도 또 한번 또 이렇게 성실하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태학 개론보다 훨씬 더 쉬운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아무래도 떡메모지라는 친구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강의가 되실 것 같아서 그냥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내가 현생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자꾸 강의도 또 들어야 돼. 2월이 되면 1월하고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약간 현생이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회사나 뭐 학교나 뭐 대학교나 기타 등등 1월은 조금 휴직이라고 한다면, 물론 업종에 따라 1월부터 엄청 바쁘신 업종도 있겠지만, 근데 뭔가 1월은 약간 신년식 같은 거, 신년회 같은 거 하고 막 약간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간다? 약간 이렇게 새로운 활기찬 기운이 회사 안에 감돌잖아요. 사람들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도. 근데 이제 2월부터는 루틴대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올해도 똑같구나. 회사가 변하는 게 없구나. 명절 선물 세트 이딴 걸 보냈구나. 약간 이렇게 실망을 하면서 2월이 이제 또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의 생활도 매우 바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즐긴다. 그리고 마태학개론보다 훨씬 더 짧을 예정이라서 각 강의 목표 시간은 15분입니다. 그래서 짧을 예정이라 그냥 편하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석 체크와 좋아요만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2월 초에 설이시죠. 설에 이제 입에 붙어가지고 떡매학 개론 1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OT를 듣고 수강 신청을 원하시면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